멀리 미국에 사는 손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지호예요. 손주의 목소리에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손주가 보여준 옛날 사진을 보는 순간 할머니는 갑자기 정신이 돌아와 소리쳤습니다. 영숙이가 날 죽이려 해. 내 재산을 다 빼앗으려고. 가정부는 황급히 전화기를 빼앗으려 했고 찰싹 할머니 손이 가정부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년이. 도둑이년. 가정부는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40년을 모셨는데 왜 이러세요? 손주는 가정부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할머니 치매 때문이라고. 하지만 정말 치매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할머니가 진실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 그 비밀이 밝혀집니다. 안녕하세요. 여울사연입니다. 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신 만큼 늘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70대 중반의 순자는 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했죠. 아까 뭘 하려고 했더라? 순자는 문고리를 잡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죠. 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순자가 돌아보니 낯선 청년이 택배 상자를 들고 서 있었죠. 3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순자는 청년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택배 왔어요. 청년은 상자를 들어 보였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택배? 누가 보낸 걸까요? 혹시 외국에 나가 있는 아들과 손주가 보낸 걸까요? 순자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자 윗면에 크게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순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받는 사람 김순자. 아이고, 나한테 온 거구나. 순자는 기뻐하며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청년은 잠깐 망설이더니 상자를 순자에게 건네려다 말고 다시 품에 안았죠. 할머니,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혼자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꼭 누가 옆에 있을 때 여세요. 청년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죠. 왜 혼자 열면 안 되는 걸까요? 하지만 순자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청년은 그제야 상자를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순자는 상자를 받아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죠. 그런데 상자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순자는 비틀거렸고 청년이 황급히 손을 뻗어 순자를 붙잡았습니다. 조심하세요, 할머니. 제가 안에 갖다 드릴게요. 청년은 상자를 다시 받아들고 현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뒤따라 들어갔죠. 청년은 거실 소파 옆 바닥에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했죠. 할머니, 기억하세요. 혼자 열면 안 돼요. 그래, 알았다니까. 순자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청년은 안심한 듯 현관문을 나섰죠. 순자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 옆에 놓인 상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죠. 누가 보낸 걸까요? 순자는 상자에 다가가 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뚜껑을 만져보려 했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할머니. 가정부 이영숙이었습니다. 60대 초반의 영숙은 장을 보고 온 듯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죠. 영숙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소파 옆에 놓인 택배 상자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이게 뭡니까? 영숙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어 영숙을 바라보았죠.
택배 왔어. 나한테 온 거래. 순자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재빨리 상자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윗면에 적힌 글씨를 확인했죠. 받는 사람 김순자.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보내는 사람 란을 보는 순간 영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할머니, 이거 제가 확인해 볼게요. 영숙은 상자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손을 뻗었죠. 영숙아, 그거 내 거야. 어디 가는 거야? 나중에 드릴게요, 할머니. 제가 먼저 확인해야 해요.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순자는 영문을 모른 채 영숙을 바라보았죠. 영숙은 상자를 안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현관 옆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창고는 어두웠습니다. 오래된 짐들이 쌓여 있었죠. 영숙은 상자를 창고 제일 구석진 곳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이불 더미 뒤에 상자를 던져버렸죠. 쿵,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영숙은 상자를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희미한 미소였죠. 이제 끝이야. 영숙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창고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죠. 순자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부엌으로 가서 장바구니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순자는 고개를 돌려 창고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죠. 아까 뭐가 왔더라? 순자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죠. 창밖에는 여름 햇살이 내리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죠. 순자는 문득 손주 지호가 떠올랐습니다. 지호는 지금 어디 있지? 순자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죠. 영숙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죠. 똑똑똑. 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요즘 들어 순자는 자꾸 피곤했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영숙이 물 한 잔과 약 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순자는 눈을 뜨고 영숙을 바라보았죠. 영숙은 순자 앞 탁자에 물과 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꼭 드세요. 안 드시면 또 머리 아프시잖아요. 영숙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약 봉지를 뜯었죠. 하얀 알약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알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셨습니다. 영숙은 순자가 약을 다 삼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부엌으로 돌아갔죠. 순자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점점 기울어가고 있었죠. 순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잊어버린 것 같은데 도대체 뭘 잊어버린 걸까요? 순자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머릿속이 뿌옇게 흐려지는 기분이었죠. 할머니, 저녁 드세요. 영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들었죠. 식탁에는 따끈한 밥과 국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죠. 영숙은 순자 맞은편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저녁을 먹었죠. 순자는 국을 한술 뜨다 말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영숙을 바라보았죠. 영숙아. 네, 할머니. 아까 뭐가 왔었지? 순자는 물었습니다. 영숙은 잠깐 손을 멈추더니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죠. 아무것도 안 왔어요, 할머니. 착각하신 거예요. 그래, 내가 착각한 거야? 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네, 할머니. 요즘 할머니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괜찮아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착각한 거겠지. 순자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죠.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답답했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걸 놓친 것만 같았죠. 영숙은 순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꼬리를 살짝 올렸죠. 아주 희미한 미소였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 옛날 생각이 났죠. 아니, 정확히는 옛날 기억만 선명했습니다. 어제 뭘 먹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20년 전 일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죠. 순자의 머릿속에 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박철수, 순자의 남편이었죠. 철수는 순자보다 5살 많았습니다.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에 언제나 온화하게 웃던 사람이었죠. 철수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었죠. 순자와 철수는 결혼한 지 15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늦둥이였죠. 박민준. 순자는 아들을 얻은 날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철수는 병원 복도에서 눈물을 흘렸죠. 두 사람은 민준을 보물처럼 키웠습니다. 민준이 3살 되던 해 철수는 고아원에서 한 소녀를 데려왔습니다. 이영숙이었죠. 당시 영숙은 15살이었습니다. 마른 체구에 눈빛만 또렷한 아이였죠. 철수는 영숙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에서 일하게 됐소. 잘 부탁하오. 순자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15살짜리 아이를 가정부로 들인다는 게 내키지 않았죠. 하지만 철수는 단호했습니다. 이 아이는 갈 곳이 없소. 우리가 걷어줘야 하오. 순자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은 그렇게 순자네 집에서 살게 되었죠. 영숙은 말이 없었습니다. 시키는 일만 묵묵히 했죠. 청소, 설거지, 빨래. 영숙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쑥쑥 자랐고 영숙은 어느새 40대가 되었죠. 영숙은 여전히 순자네 집에서 일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죠. 순자는 가끔 영숙에게 물었습니다. 영숙아, 너도 이제 시집갈 나이 아니야?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여기가 좋아요, 할머니. 여기가 제 집이에요. 순자는 영숙을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은 정말 우리 집을 집처럼 생각하는구나. 순자는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행복한 날들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30살 되던 해 철수가 쓰러졌죠. 병원에서 돌아온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췌장암 말기. 철수는 6개월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철수가 세상을 떠난 날 순자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죠.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고 영숙은 순자 곁을 지켰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 후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철수가 남긴 유언장을 집행하기 위해서였죠. 변호사는 유언장을 펼쳐 읽었습니다. 고인은 모든 재산을 부인 김순자에게 상속한다고 명시하셨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가 남긴 재산은 상당했죠. 아파트, 예금, 주식 모두 합치면 10억이 넘었습니다. 순자는 그 돈이 무겁게 느껴졌죠. 민주는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손주 지호가 태어났죠. 순자는 지호를 보는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가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순자는 지호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지호가 5살 되던 해 민준이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외로 이민을 가려고 합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회사에서 해외 발령이 났어요. 가족 모두 가야 해요. 어머니도 같이 가시겠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여기가 좋아. 너희들끼리 가거라. 민주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죠. 괜찮아. 엄마는 영숙이가 있잖니. 잘 다녀오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민준 가족은 해외로 떠났죠. 순자는 공항에서 지호를 꼭 안았습니다. 지호는 순자의 품에서 울었죠.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나도 보고 싶을 거야, 우리 지호. 순자는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민준 가족을 배웅했죠. 순자는 빈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숙이 현관에서 순자를 맞이했습니다. 할머니, 힘드시죠? 응, 조금. 순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영숙은 순자에게 따뜻한 차를 내왔죠. 순자는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넓은 집에 순자와 영숙 단둘뿐이었죠. 영숙아, 네, 할머니. 고맙구나. 내가 옆에 있어줘서. 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자는 그 미소를 보며 안심했죠. 영숙이 있으니 괜찮을 거야. 순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몰랐습니다. 영숙의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영숙은 순자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이제 시작이야.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민주는 해외에서 잘 살고 있었고 지호는 쑥쑥 자랐죠. 순자는 가끔 민준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지호의 얼굴을 보는 게 순자의 유일한 낙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자꾸 깜빡했죠. 아침에 밥을 먹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했죠. 순자는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숙아, 나 요즘 자꾸 깜빡해. 영숙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은 순자를 모시고 병원에 갔죠. 의사는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치매 초기 단계입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치매? 나한테? 순자는 믿을 수 없었죠. 영숙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이 있으니 괜찮겠지. 순자는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순자는 몰랐습니다. 영숙이 병원 복도에서 흘린 그 미소를 영숙은 순자 몰래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치매 약 말고 다른 약도 있나요? 기억을 더 빨리 잃게 하는 약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약은 없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시죠? 영숙은 황급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영숙은 병원을 나서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없으면 만들면 되지. 영숙은 그렇게 중얼거렸죠. 그날 밤 영숙은 순자에게 저녁을 차려주었습니다. 순자는 밥을 먹으며 영숙에게 물었습니다. 영숙아, 민준이한테 전화해야 하는데. 할머니, 내일 하세요. 오늘은 너무 늦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은 순자가 밥을 다 먹는 걸 지켜보았죠. 그리고 순자의 빈 그릇을 치우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순자는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목소리의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꿈속에서 헤매다 깼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치매 진단을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병원에서 받은 약을 매일 먹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약을 먹는데도 증상은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이 어디 있는지 헷갈렸죠.
화장실을 찾아 헤매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영숙은 언제나 순자 곁에 있었습니다. 순자가 넘어질까봐 부축해주고 밥을 먹여주고 약을 챙겨주었죠. 순자는 영숙에게 점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영숙아, 내가 없으면 난 어떡하지? 순자는 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숙은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죠. 할머니, 제가 평생 모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따뜻했죠. 하지만 영숙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순자는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죠. 순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아, 민준이구나. 순자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민준은 걱정스럽게 물었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응, 괜찮아.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순자는 애써 밝은 척했습니다. 민준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민준은 눈치챘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디 아프세요? 순자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사실은 병원에 다녀왔어. 치매 초기래. 전화 너머로 민준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괜찮아, 민준아. 아직 초기니까 괜찮대. 영숙이가 잘 돌봐주고 있어. 제가 당장 들어갈게요. 어머니를 혼자 두면 안 돼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라 민준은 볼 수 없었지만요. 아니야, 민준아. 넌 거기서 일해야지. 내 가족도 있잖니. 엄마는 정말 괜찮아. 민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자는 계속 말했죠. 영숙이가 있어. 걱정하지 마. 약도 잘 먹고 있고 병원도 다니고 있어. 민준은 한참을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대신 영숙 씨한테 부탁드릴게요. 영숙 씨 바꿔주세요. 순자는 영숙을 불렀습니다. 영숙은 부엌에서 나와 전화를 받았죠. 네, 도련님. 영숙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영숙 씨, 어머니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거기 있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걱정 마세요, 도련님. 제가 어머님 잘 모실게요. 제 목숨처럼 지킬게요. 영숙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민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고맙습니다, 영숙 씨. 어머니 상태 좀 자주 알려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영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순자를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죠. 할머니, 도련님이 걱정 많이 하시네요. 그래, 미안하구나. 내가 고생이 많아. 순자는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은 순자의 손을 꼭 쥐었죠. 하지만 영숙의 입꼬리는 미묘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영숙은 부엌에서 밥과 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찬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약병에는 라벨이 없었죠. 영숙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약병 뚜껑을 열고 하얀 가루를 조금 꺼냈죠. 그리고 순자의 국에 가루를 탔습니다. 가루는 국물에 스르르 녹아 사라졌습니다. 영숙은 약병을 다시 찬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밥상을 들고 거실로 나왔죠. 할머니, 저녁 드세요.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식탁에 따끈한 밥과 국이 놓여 있었죠. 순자는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잘 먹을게. 순자는 국을 한술 떴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갔죠. 순자는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영숙은 순자 맞은편에 앉아 순자를 지켜보았습니다. 순자가 국을 다 마실 때까지요. 할머니, 다 드셨어요? 응, 잘 먹었어. 영숙은 순자의 빈 그릇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하며 희미하게 웃었죠. 순자는 소파에 앉아 다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머리가 점점 무거워졌죠. 눈꺼풀도 무거웠습니다. 영수가, 나 좀 피곤해. 할머니, 그럼 주무세요. 제가 침대로 모셔다 드릴게요. 영숙은 순자를 부축해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웠죠. 영숙은 순자에게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푹 주무세요, 할머니. 응, 고마워.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영숙은 순자를 내려다보았죠. 순자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침실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영숙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죠. 순조롭게 진행 중. 곧 끝날 거야. 문자를 보내고 영숙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영숙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멍했죠. 순자는 고개를 흔들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영숙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주무셨어요? 응. 근데 머리가 좀 무겁네. 그러세요? 아침 드시면 나아지실 거예요. 영숙은 순자에게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순자는 밥을 먹으며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죠. 뭔가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중요한 걸 놓친 것 같았죠. 하지만 도대체 뭘 잊어버린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에요. 준비하세요. 그래, 오늘이 병원 가는 날이었어?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죠.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제가 모시고 갈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과 함께 병원에 갔죠. 의사는 순자를 진찰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약을 먹고 계신다면서요? 그런데 증상이 더 심해진 것 같은데요. 순자는 놀라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은 재빨리 말했죠. 선생님, 혹시 약을 바꿔야 하는 게 아닐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약을 조금 더 강하게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영숙은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자는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죠. 병원을 나서며 순자는 영숙에게 물었습니다. 영숙아, 나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 무서워. 영숙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평생 곁에 있을게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의 손은 따뜻했죠. 하지만 영숙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순자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죠.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헷갈렸습니다. 거울을 보고 놀라기도 했죠. 저 늙은 여자가 누구지? 순자는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순자를 돌봤습니다. 밥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화장실까지 데려다 주었죠. 순자는 이제 영숙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약 드세요. 영숙은 매일 아침 순자에게 약을 챙겨주었습니다. 하얀 알약 2개. 순자는 묻지도 않고 약을 삼켰죠. 영숙은 순자가 약을 다 삼키는 걸 확인한 뒤에야 자리를 떴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이었죠. 영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도련님. 영숙 씨, 어머니 상태는 어때요? 민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영숙은 침착하게 대답했죠.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도련님. 요즘은 저도 잘 못 알아보세요. 전화 너머로 민준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영숙은 계속 말했죠. 하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 돌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고맙습니다, 영숙 씨. 어머니 좀 바꿔주세요. 영숙은 순자에게 전화를 건넸습니다. 순자는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보았죠. 할머니, 도련님이세요. 아드님. 순자는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민준이요. 순자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민준? 누구지? 순자는 기억이 나지 않았죠. 누구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아들 민준이요. 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들, 순자는 혼란스러웠죠. 민준은 참았던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 기억 안 나세요? 미안해요. 잘 모르겠어요. 민준은 전화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낯설었죠. 민준은 애써 밝은 척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곧 전화 다시 드릴게요. 잘 지내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죠. 영숙은 순자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쉬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은 순자를 침실로 데려갔죠. 며칠 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지호였죠. 영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지호 씨. 영숙 이모, 할머니 좀 바꿔주세요. 지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영숙은 순자에게 전화를 건넸죠. 할머니, 손주 지호 씨예요. 순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저예요, 지호요. 지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잠깐 멈칫했죠. 지호? 그 이름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지호? 네, 할머니. 저 지호요. 기억나세요? 순자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기억나지 않았죠. 지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사진 보내드릴게요. 영상통화 할게요. 지호는 영상통화로 전환했습니다. 화면에 지호의 얼굴이 나타났죠. 20살의 청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죠. 할머니, 저 보이세요? 순자는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죠. 지호는 화면을 들어 주변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제 방이에요. 기억나세요? 할머니가 예전에 오셨잖아요. 순자는 여전히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호는 포기하지 않았죠. 지호는 갤러리를 열어 옛날 사진을 하나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 보세요. 제가 5살 때 할머니랑 놀이터에서 찍은 거예요. 화면에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어린 지호가 그네를 타고 있었고 순자가 뒤에서 밀어주고 있었죠. 두 사람 모두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보는 순간 뭔가가 번쩍였습니다. 머릿속이 맑아지는 느낌이었죠. 순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호, 우리 지호? 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할머니, 저예요. 기억나세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호야,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 지호도 울먹였습니다. 저도요, 할머니. 저도 할머니 보고 싶어요. 순자는 화면 속 지호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죠. 순자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영숙이 부엌에서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지호야, 영숙이가 날 죽이려고 해. 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영숙이가 이상한 약을 먹여. 내가 자꾸 이상해져. 순자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영숙은 재빨리 달려왔죠. 할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숙은 순자에게서 전화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순자는 전화기를 꽉 쥐었죠. 지호야, 영숙이가 내 재산을 노리고 있어. 날 죽이려고.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영숙은 결국 순자에게서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화면에는 당황한 지호의 얼굴이 보였죠. 지호 씨, 죄송해요. 할머니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할머니가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요즘 치매가 심해지셔서 헛소리를 많이 하세요. 저를 자꾸 의심하시고. 지호는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자는 영숙을 노려보며 소리쳤죠. 인연이 날. 영숙은 재빨리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호는 멍하니 꺼진 화면을 바라보았죠. 영숙은 순자를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순자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인연이 날 죽이려 해. 민준아. 할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약 드릴게요. 영숙은 순자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순자는 약을 삼킨 뒤 점점 조용해졌죠.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영숙은 순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죠. 이제 조심해야겠어. 사진을 보면 안 돼. 영숙은 침실을 나와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련님, 죄송하지만 할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아까 지호 씨랑 통화하시다가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민준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자기를 해치려 한다고. 치매 증상이 심해진 것 같아요. 민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군요. 영숙 씨,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셔도 이해해 주세요. 네, 도련님. 괜찮아요. 제가 이해해요. 영숙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죠.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영숙은 중얼거렸습니다. 지호는 꺼진 전화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영숙이가 날 죽이려 해. 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 치매 때문이야. 하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지호는 아버지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나야. 지호야, 무슨 일이니? 아빠, 할머니가 좀 이상해. 지호는 아까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민준은 한숨을 쉬었죠. 영숙 씨한테서도 연락 왔어. 할머니 치매가 많이 심해지신 것 같구나. 근데 아빠, 할머니가 옛날 사진 보니까 갑자기 나를 알아보시더라고. 그리고 정신도 또렷해지셨어. 민준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래. 응. 그래서 내가 생각했는데 할머니한테 옛날 사진 앨범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면 어떨까? 매일 보시면 기억 되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지호야. 그렇게 해보자. 지호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들을 하나하나 찾기 시작했죠.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놀이터에서 그네 타던 사진, 할머니 집 거실에서 웃고 있는 사진, 할머니가 지호에게 밥을 먹여주던 사진. 지호는 사진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지호는 밤새 사진을 골랐습니다. 총 50장.
지호는 사진을 출력해서 예쁜 앨범에 하나하나 붙였죠. 각 사진마다 짧은 메모도 적었습니다. 지호 5살 때 할머니와 놀이터에서 지호 7살 생일,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미역국. 지호는 정성스럽게 앨범을 완성했습니다. 다음 날 지호는 앨범을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영숙 이모. 네, 지호 씨. 이모, 제가 할머니한테 선물 하나 보냈어요. 앨범이에요. 영숙의 목소리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앨범이요? 네. 할머니랑 제가 찍은 옛날 사진들이에요. 할머니가 어제 사진 보시고 절 알아보셨거든요. 그래서 앨범 만들어서 보냈어요. 영숙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지호는 계속 말했죠. 이모, 매일 할머니한테 보여주세요. 기억 되찾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영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호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이모. 부탁드려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숙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표정이 일그러졌죠. 앨범? 사진? 영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며칠 후 지호는 택배 추적을 확인했습니다. 배송 완료라고 뜨더군요. 지호는 안심하고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모, 택배 받으셨죠? 택배요? 아직 안 왔는데요? 영숙의 대답에 지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네. 제가 확인했는데 배송 완료라고 떴는데요. 아, 그래요? 아직 안 왔어요. 나중에 오면 연락드릴게요. 영숙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호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택배 추적을 다시 확인했죠. 분명 배송 완료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지호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뭔가 이상해. 무슨 일이야? 할머니한테 앨범 보냈는데 택배 추적에는 배송 완료라고 뜨는데 영숙 이모는 안 왔다고 해. 민주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래. 응. 좀 이상하지 않아? 그리고 어제 할머니가 그런 말씀하신 거 생각하면 민주는 지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호야, 영숙 씨는 우리 집에서 40년을 일한 사람이야. 할머니를 해칠 리 없어. 하지만 아빠, 괜찮아. 택배가 잘못 배송됐을 수도 있잖아. 걱정하지 마.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민준도 사실 불안했죠. 전화를 끊고 나서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호는 여전히 찜찜했죠. 지호는 다시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모, 택배 오셨어요? 아직이에요, 지호 씨. 아마 분실된 것 같아요. 영숙의 대답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이모, 할머니 좀 바꿔주세요. 할머니는 지금 주무세요. 그럼 나중에 통화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 상태가 안 좋아서요. 통화하시면 더 혼란스러워 하세요.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호는 답답했죠. 알겠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호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지호는 다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이거 정말 이상해. 영숙 이모가 자꾸 할머니랑 통화 못하게 해. 민준도 이제 불안해졌습니다. 그래. 응. 그리고 택배도 안 왔다고 하고. 아빠, 혹시 할머니한테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민주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죠. 알았어. 내가 친구한테 부탁해서 할머니 집 한번 가보게 할게. 정말? 응. 내가 직접 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서울에 사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한테 부탁할게.
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 아빠. 민주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학 동창이었죠. 여보세요, 진수야? 민준아. 오랜만이네. 진수야,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어? 우리 어머니 댁에 한번 가볼 수 있을까? 응? 무슨 일인데? 민주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내일 가볼게. 고마워, 진수야. 정말 고마워. 민주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그날 밤 영숙은 순자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담으며 영숙은 찬장 깊숙한 곳에서 약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순자의 국에 가루를 탔죠. 영숙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조심해. 누가 집에 올 수도 있어. 문자를 보내고 영숙은 밥상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순자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할머니, 저녁 드세요.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낯설었죠. 하지만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었죠. 영숙은 순자가 밥을 먹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순자가 국을 다 마실 때까지요. 영숙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영숙은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준의 친구 진수는 순자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30층짜리 고급 아파트였죠. 진수는 로비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버튼을 눌렀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5층에서 멈추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탔죠. 중년 여자와 30대 남자였습니다. 진수는 무심코 그들을 보았습니다. 여자는 왜소한 체구의 무표정한 얼굴이었죠. 남자는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3층 버튼을 눌렀죠. 엘리베이터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휴대폰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죠. 엄마, 그 할머니 이제 거의 다 됐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여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진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죠. 근데 엄마, 그 손주가 자꾸 전화하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내가 다 맡고 있어. 할머니는 이제 아무것도 기억 못해. 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손주? 설마. 그리고 그 앨범도 잘 숨겼죠? 당연하지. 창고 깊숙이 넣어뒀어. 절대 못 찾아. 남자가 낮게 웃었습니다. 엄마 대단해. 40년 동안 참고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그래. 이제 그 재산 다 우리 거야. 할머니가 서류에 도장 찍은 거 확인했어. 이제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 진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분명 민준의 어머니 이야기였죠. 진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두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3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죠. 남자가 먼저 내렸습니다. 여자가 뒤따라 나가려는데 진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자는 잠깐 멈칫했죠. 진수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자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진수는 여자가 남자에게 뭔가 속삭이는 걸 보았죠. 남자가 진수를 쳐다보았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엘리베이터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15층에 도착했죠. 진수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잠깐 고민했습니다. 순자 어머니 집에 가야 하나? 아니면 바로 민준에게 전화해야 하나?
진수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민준에게 전화하자. 진수는 재빨리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기가 꺼림칙했죠. 계단을 내려가며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진수야. 어머니 댁 갔어? 민준아, 큰일이야. 진수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민준은 깜짝 놀랐죠. 무슨 일이야? 진수는 숨을 헐떡이며 엘리베이터에서 들은 대화를 설명했습니다. 민준은 듣는 동안 얼굴이 창백해졌죠. 뭐라고? 정말이야? 응. 내가 직접 들었어. 분명히 어머니 이야기였어. 재산, 도장, 앨범. 모두 지호가 말한 거랑 일치해.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여자가, 영숙이가, 민준아,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그리고 너도 빨리 들어와야 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지금 바로 비행기 표 끊을게. 그리고 경찰에 신고할게. 그래. 나는 일단 아파트 밖에서 지켜볼게. 혹시 모르니까. 진수는 전화를 끊고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 쪽에 숨어서 입구를 지켜보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아까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는 듯했죠. 진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남자는 한참 동안 주변을 살피다가 다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민주는 곧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합니다. 제 어머니가 위험해요. 민주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민준의 말을 들으며 기록했죠. 알겠습니다.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증거가 있으신가요? 친구가 직접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보낸 택배가 사라졌어요. 분명 배송 완료인데 가정부는 안 왔다고 해요. 경찰은 잠깐 침묵했습니다. 민사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일단 출동하겠습니다. 신고자분도 빨리 귀국하세요. 네, 지금 바로 비행기 표 끊겠습니다. 민주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항공권 예매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가장 빠른 비행기는 내일 저녁이었죠. 민주는 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호야. 아빠,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지호야. 내 말이 맞았어. 할머니가 정말 위험해. 민주는 진수가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지호는 듣는 동안 온몸이 떨렸죠. 할머니가. 지호야, 진정해. 내가 지금 들어간다. 이틀 후면 도착해. 경찰도 출동한대. 지호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우리가 지킬 거야.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그날 밤 영숙은 순자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영숙은 약병을 꺼내 순자의 국에 가루를 탔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이요. 영숙은 밥상을 들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저녁 드세요. 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영숙은 순자에게 숟가락을 쥐어줬죠. 순자는 멍하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순자를 지켜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순자는 국을 한술 떴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갔죠. 순자는 계속 밥을 먹었습니다. 영숙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순자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영숙은 순자에게 이불을 덮어줬죠. 푹 주무세요, 할머니.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영숙은 침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실 창문을 통해 밖을 내려다보았죠. 아파트 입구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진수였죠. 영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영숙은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래 누가 있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엄마 어떡해요? 괜찮아. 서류는 다 완료됐어. 이제 할머니만 데리고 나가면 돼. 어디로요? 별장으로. 거기가 안전해. 영숙은 전화를 끊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의 옷 몇 벌과 약들을 가방에 넣었죠. 그리고 순자를 깨웠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우리 잠깐 나가야 해요. 순자는 멍하니 눈을 떴습니다. 영숙은 순자에게 외투를 입혔죠. 순자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순자를 부축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영숙의 아들이 차를 가지고 지하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순자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차에 순자를 태우고 영숙도 탔습니다. 차는 조용히 아파트를 빠져나갔죠. 진수는 아파트 입구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보지 못했죠. 차가 사라진 걸 진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 민주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휴대폰을 켰죠. 진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민준아, 큰일이야. 할머니가 사라졌어. 민주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곧바로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진수야, 무슨 소리야? 미안해, 민준아. 내가 앞만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하 주차장으로 빠져나간 것 같아. 어제 밤부터 집에 불이 안 들어와.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경찰은? 아까 연락 왔어. 지금 너랑 같이 가자고 하더라. 너 공항 도착하면 바로 연락하래. 알았어. 지금 나가는 중이야. 민주는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죠. 경찰은 순자의 집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1시간 후 민주는 어머니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진수와 경찰 2명이 기다리고 있었죠.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죠. 민주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거실, 침실, 부엌을 뒤졌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경찰이 집안을 살펴보았습니다. 흔적이 없네요. 급하게 나간 것 같지는 않아요. 민주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진수가 민준을 붙잡았죠. 민준아, 진정해. 어머니 찾을 거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집안을 다시 둘러보았죠. 뭔가 단서가 있을 거야. 민주는 거실 선반을 살폈습니다. 액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민주는 액자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이었죠. 민준과 어머니 그리고 영숙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배경이 낯익었습니다. 이거. 민주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뒤에 보이는 집, 목조 건물이었죠. 민주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별장이다. 진수가 민준을 돌아보았습니다. 별장?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시골에 별장을 하나 사셨어. 어머니가 어릴 때 살던 동네래. 거기서 이 사진을 찍었어. 민주는 사진을 경찰에게 보여줬습니다. 혹시 거기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소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경기도 어디였어? 찾아볼게요. 민주는 휴대폰으로 아버지의 유품 정리 사진을 뒤졌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보내준 서류 사진이 있었죠. 그 중에 별장 등기부등본이 있었습니다. 찾았다. 여기에요. 민주는 경찰에게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경찰은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죠. 여기서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리네요.
출발하시죠. 민준과 진수, 그리고 경찰 2명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민준은 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호야, 아빠, 할머니 찾았어? 아직. 근데 별장으로 가보려고. 거기 계실 것 같아. 나도 갈게, 아빠. 안 돼, 지호야. 너는 거기 있어. 위험할 수도 있어. 하지만 아빠. 지호야, 아빠 말 들어. 할머니 찾으면 바로 연락할게. 민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죠.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곧 갈게요. 1시간 반 후 차는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좁은 길을 따라 올라가니 작은 목조 건물이 보였죠. 별장이었습니다. 민주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별장은 조용했죠. 민주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경찰도 뒤따라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민주는 문을 두드렸죠. 어머니, 저예요, 민준이에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였죠. 문이 열렸습니다. 영숙이었습니다. 영숙은 민준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하게 미소를 지었죠. 도련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민준은 영숙을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할머니는 안에 계세요. 요즘 상태가 안 좋으셔서 여기로 모셔왔어요.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요. 영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민주는 영숙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죠. 거실에 순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민주는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을 보았죠.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순자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준이에요. 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누구세요? 민준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안으로 들어왔죠. 영숙의 아들도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경찰이 영숙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김순자 씨를 불법으로 감금하고 재산을 가로챘다는 신고인데요. 영숙은 웃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할머니를 돌보고 있을 뿐이에요. 영숙의 아들이 나섰습니다. 경찰님, 저희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오히려 할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주는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재산을 가로챘잖아요. 서류를 위조했잖아요. 영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위조요? 도련님, 이거 보세요. 영숙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건넸죠. 이게 재산 이전 서류예요. 할머니가 직접 도장 찍으셨어요. 공증도 받았고요. 경찰은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순자의 도장이 찍혀 있었죠. 공증 도장도 있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는 치매였어요.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어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 이 서류는 할머니가 치매 진단받기 전에 작성된 거예요. 여기 날짜 보세요. 경찰은 서류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치매 진단 2개월 전이었죠.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진수가 나섰습니다. 경찰님, 제가 이 사람들 대화를 들었어요. 할머니를 해치려 한다고 했어요. 영숙의 아들이 웃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증거라도 있어요? 진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녹음을 하지 않았죠. 영숙은 승리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찰님, 저희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오히려 할머니를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는데 이렇게 의심받으니
서운하네요. 경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민사 문제인 것 같은데요. 바로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창문을 돌아보았죠.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지호가 뛰어내렸습니다. 할머니, 지호는 별장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거실을 둘러보았죠. 그리고 소파에 앉아 있는 순자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지호는 순자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순자를 꽉 껴안았죠. 순자는 멍하니 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지호예요. 손주 지호요. 순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지호의 얼굴이 낯설었죠. 지호는 순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기억나세요? 우리 같이 놀이터에서 그네 탔잖아요. 할머니가 뒤에서 밀어주셨잖아요. 순자는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지호는 계속 말했죠. 할머니, 제가 5살 때 할머니가 미역국 끓여주셨어요. 제일 맛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순자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지호는 순자의 손을 더 꽉 쥐었죠. 할머니, 저 지호예요. 할머니가 제일 사랑하는 손주 지호요. 순자는 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호의 얼굴에서 뭔가가 보이는 것 같았죠. 어렴풋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순자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별장 마당이 보였죠. 오래된 나무 그네가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그네를 보는 순간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여기, 내가 어릴 때 살던 곳.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목조 기둥, 벽난로, 오래된 식탁. 모든 게 익숙했죠. 순자의 머릿속에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어린 시절 이 집에서 뛰어놀던 기억. 어머니가 부엌에서 밥을 짓던 기억. 아버지가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던 기억. 모든 게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호. 순자는 다시 지호를 바라보았죠. 지호의 얼굴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어린 지호가 웃으며 달려오던 모습이 떠올랐죠. 지호, 우리 지호야? 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할머니, 저예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호야, 할머니가 너를 몰라봤구나. 미안해. 지호도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 기억나시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죠. 민준이 보였습니다. 민준아. 민준은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셨어요? 순자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이상했어. 민준은 어머니를 꽉 껴안았습니다. 순자는 민준의 등을 토닥였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은 창백한 얼굴로 순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눈빛이 또렷해지는 걸 보았죠. 영숙은 불안해졌습니다. 순자는 영숙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죠. 영숙은 움찔했습니다. 네, 할머니. 너, 나한테 뭘 먹였지?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저는 그저. 순자는 영숙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다 기억해. 내가 내 밥에 이상한 약을 탔어. 매일 저녁마다. 민준과 경찰은 깜짝 놀라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은 황급히 손을 흔들었죠. 아니에요. 할머니 치매 때문에 헛소리를.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 이제 정신 멀쩡해. 다 기억나. 순자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부엌 찬장 깊숙한 곳에 약병을 숨겨뒀지. 라벨도 없는 작은 약병. 거기서 하얀 가루를 꺼내서 내국에 탔어.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자는 계속 말했죠. 내가 내 도장을 훔쳐서 서류를 만들었어. 내가 멍한 틈을 타서. 내가 할머니, 여기 도장 한 번만 찍어주세요 하면서 서류를 내밀었지. 나는 뭔지도 모르고 찍었어.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경찰도 수첩에 기록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호가 보낸 택배. 내가 창고에 던져버렸지. 내가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영숙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영숙의 아들이 어머니를 붙잡았죠.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영숙아, 우리가 너를 10살 때부터 키웠어. 밥 먹이고 재우고 학교도 보냈어. 너를 우리 가족처럼 생각했어. 그런데 너는 이렇게 날 배신했어?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리쳤죠. 가족이요? 저를 가족으로 생각했다고요? 거짓말. 저는 평생 가정부였어요. 40년 동안 당신네 집에서 일했지만 저는 늘 하인이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어, 영숙아. 우린 널 진심으로. 닥치세요.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제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평생 당신네 집에 갇혀 살았어요. 이제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경찰이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인, 일단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약물 투여 혐의와 재산 횡령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해요. 영숙의 아들이 나섰습니다. 저희는 서류 다 있어요. 합법이라고요. 경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해자가 약물에 의해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작성된 서류라면 무효입니다. 그리고 약물 투여는 명백한 범죄예요. 영숙은 주저앉았습니다. 영숙의 아들도 고개를 떨구었죠. 경찰은 두 사람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영숙은 끌려가며 순자를 돌아보았습니다. 순자는 영숙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죠.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미안해, 영숙아. 내가 너의 마음을 몰라줬나 봐. 영숙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영숙과 영숙의 아들을 데리고 나갔죠. 거실에는 순자와 민준, 그리고 지호만 남았습니다. 진수도 조용히 밖으로 나갔죠. 순자는 지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호야, 고마워. 내가 나를 구했어. 지호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할머니 정신 멀쩡해. 민준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가요. 우리 집으로 가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깐만. 지호야, 혹시 할머니한테 뭘 보냈었지?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앨범이요. 우리 같이 찍은 사진들 모아서 앨범 만들었어요.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앨범 보고 싶구나.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면 찾아볼게요. 창고에 있을 거예요. 며칠 후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과 지호가 함께였죠. 민준은 창고를 뒤져 앨범을 찾아냈습니다. 거실 소파에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순자는 앨범을 열었죠. 첫 페이지에 어린 지호가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 옆에서요. 순자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지호, 이렇게 작았구나. 지호는 순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순자는 지호를 꼭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지호.
민준도 어머니를 꽉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죠. 앨범을 넘기며 웃고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괜찮을 거예요. 가족이 함께니까요. 오늘 사연 마음에 남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떠오른 추억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정성스럽게 답글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